해수부 이제 부산 이전. 예. 그런데 이 부산 이전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왜 부산이냐? 우리 도시로 와야지. 우리 해양 도시로 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왜 다른 도시 말고 부산으로 가야 됩니까? 왜 부산이냐?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뱃길,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항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이제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면 이 길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네. 전략 도시, 거점 도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전략 도시, 거점 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북극항로가 열리게 될 경우에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 어디냐? 네.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북극항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고려돼야 될 첫 번째 경쟁력은 해운 인프라, 항만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려면 항만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어야 그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30년, 50년 투자한다 그래 가지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이제 이 항만 인프라든지 해운 인프라가 돼 있는 것들을 쭉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부산항이 해운 항만 인프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업체의 69%가 이 부산, 울산, 경남에 있고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매출의 73%가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전체 해운 항만 종사자의 50% 이상이 부산, 울산, 경남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부산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80개 항만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항만 연결선 기준으로 세계 4위. 네. 그다음에 환정 물동량 처리 기준으로 세계 2위. 아. 전 세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7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해운 항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잘 준비하고 선점하려면 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이제 전략 도시,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타 이제 여수 광양항도 있고 울산항도 네. 있고 포항항도 있고 부산항도 있는데 부산을 전략 도시, 거점 도시, 해양 수도로 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와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산항을 네. 을 가지고 있는 부산을 해양 도시로 키우는 것이 이 전략 도시,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꼭 이제 부산의 어떤 민심을 위한 그런 판단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뭐 좁은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년 지방선거 전략가 또는 전재수를 해수부 장관으로 보낸 것을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것은 그야말로 정파적 접근입니다. 이런 정파적 접근이 아니고 새로운 북극항로라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고 그럼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네. 그리고 해운 항만 경쟁력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를 보고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 새로운 성장을 위한 모색을 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지방선거와 연관을 시킨다든지 또 특정 인물을 뭐 시장선거에 나가냐 안 나가냐 네. 이런 것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면 그렇네요. 굉장히 정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정파적 이유가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네.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서 아하. 모색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음.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다 되고 왜 부산인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대로 연말까지 지금 12월 31일까지 해수부 공직자들이 850명인데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전부 다 내려갑니다. 예. 와. 예, 원샷으로 이전을 끝냅니다. 5톤 트럭으로 네. 260대 분량입니다. 5톤 트럭으로 260대 분량. 네. 예, 좀 굉장히 대이동인데, 대이동인데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12월 31일까지는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을 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한반도 남단에 네. 새로운 해양 수도권을 만드는 그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겁니다. 야,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해수부가 쓰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네. 청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 그 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내에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수부가 떠나게 되면 세종청사는 거기에 맞게끔 그 공간은 새롭게 또 재편이 될 거고 또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요. 다 이제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국감 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해수부 기능 강화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왔더라고요. 이 장관님께서는 이제 한두 달 내에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럼 해수부 이전은 우선 추진하고 곧바로 기능 강화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네. 그냥 내려가서는 안 되고 조직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예를 들면은 뭐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도 가져와야 되고 차관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주장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그 오히려 이 좀 그 방해를 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와 부처 사이에 상대방이 있는 그 부처 사이에 이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부처에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뺏어온다든지 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해수부가 삼실 삼국 체제인데 네. 이 체제에서는 아무리 조직도를 그려도 차관을 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회방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해수부의 조직과 기능과 역할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아주 구체적인 성과로서 제가 한두 달 내에 네. 우리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보게 되면 이 부처 사이에 영역 다툼하듯이 기능과 역할을 뺏어오고 뺏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구나, 조직이 강화되는구나. 일을. 이걸 여실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두 달 내에 제가 성과로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좀 오마이TV도 오셔가지고 보고 아유, 해주시고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광안대교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부산도 모습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매력적인 네. 도시입니다. 예, 인구 느낌이 드네요. 330만 명이 사는 예. 아주 매력적인 도시고 와.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인데 이제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예. 글로벌 3대 항로가 부산 앞바다를 다 지나갑니다. 예,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 항로, 유럽 가는 유럽 항로, 예. 미국으로 가는 미주 항로, 그다음에 북극 항로까지 해서 우리가 지하철 타면 왜 1호선, 3호선, 5호선 다 환승역.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 있잖아요. 예. 바로 부산항이 그렇죠. 지하철의 환승역과 같은 곳이 됩니다. 예, 미주 항로, 유럽 항로, 북극 항로가 네. 교차하는 환승역의 역할을 이제 부산항이 하게 될 겁니다. 야, 예. 부산 민심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난 20년 동안 부산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 부산을 외쳐왔습니다.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 끝나면은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 없이 선거 끝나면 그냥 또 사라져버리고 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아니 해양수도 노래만 부르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네.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해양수도 만들겠다 그러면은 또 지난 20년처럼 해왔던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신반의하는 이제 이런 이제 여론들이 많았는데 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이전시키는 그 명분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난 뒤에는 네. 야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효용감이랄까 네. 또는 공약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 아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면서도 야 이게 정말 되는구나. 지난 20년 동안 맨날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정말 하는구나.
그리고 기대가 상당히 크고 더더구나 이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항로가 열리는 그 기회와 함께 오는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니까. 왜냐하면 지난 35년 동안 부산의 경제가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우하향. 그리면서 그것도 이제 기울기가 급속할 정도로 그래 왔는데 이제 북광로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산을 네. 해수부 이전을 첫 마중물로 해가지고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비전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하나씩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음. 부산이 이 하양 곡선의 바닥을 찍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 기점이 바로 해수부 이전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 이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 이전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기더라고요. 부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다가 이제 여론이 난리가 난 거죠. 아, 도대체 부산을 위한 반대도 아니고 예. 또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지금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잖아요.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좀 극복하고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명분이 없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여론에 밀려 가지고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뭐 이런 거 하다가 장동혁 대표도 뜨거워 하고서 이제 바로 찬성을 하고 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부산 민심 여론 이거 듣게 된다면 아마 뭐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여야 따질 것 없이 찬성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이게 북극 항로 개척을 하는데 우리는 좀 늦은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이 다 선점하고 있는 그런 항로 아니냐? 경제성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오히려 아니 왜 빠르게. 그 6개월 만에 그 중앙 정부를 빨리 내려가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이미 전 세계가 이 막 바쁘게 이 북광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를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부산에 이전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남투자공사도 만들고 회사 전문법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그 집적화시키고 네. 뿐만 아니고 HMM을 비롯해서 SK 해운, H라인 해운 등등 해가지고 해운 대기업들까지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부산으로 집적화해가지고 집적화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네.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따라잡겠다. 그리고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서 선점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니 그렇습니다.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어떠냐면 중국이 제일 앞서 나가거든요. 중국이요? 중국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대1로 정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1대1로 정책에다가 빙상 실크로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빙상 실크로드가 북극항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지난달에 9월 23일 날 중국의 닝보항에서 예. 4,560 TU급 컨테이너선을 닝보항에서 출발시켜가지고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의 폴란드, 네덜란드 거쳤다가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그게 이제 아크틱 익스프레스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네. 전기 상업 노선을 전기 상업 노선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통에도 2035년까지 서쪽으로는 무르만스크에서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네. 3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미 환적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북극항로를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세계 항만을 건설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제4차 해운 기본 계획에 북극항로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이제 지분 투자를 시작을 했고 미국도 올해 5월달에 나토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쇄빙선 11척을 이제 구매 계획을 발표하게 했고 얼마 전에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네. 핀란드에서 지금 쇄빙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쇄빙선은 이제 북극항로에 필요한 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전에는 북극항로가 이제 군사 안보적 가치로서만 이제 중요시됐는데 네. 군사 안보적 가치는 기본이고 이것이 가지고 오게 되는 경제적 부가가치, 네. 경제적 가치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해가지고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다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근데 이제 북극항로 열리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부산이 길목인데 예. 가장 좋은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늦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속하고 이제- 압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니구맘님이 진짜 3년의 허송세월이 아탄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예,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들이 신속하게 일을 진행을 해가지고 준비는 늦었지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이 대선 과정에서도 이 북극항로 말씀을 강조하시고 또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았어요. 같이 또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까요? 근데 제가 예. 이제 공약을 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공약을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공약으로 채택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0-30%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공약을 여러 뭐 가지, 예, 예. 10개 만들면 2-3개 정도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 단위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실현 가능성, 현실 가능성 또 후보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게 북극항로 대비해 가지고 공약을 설계하고 또 후보의 승낙을 받기까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학습이 너무 잘 돼 있고 공부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논란 없이 공약을 제출을 하면 바로 네. 오케이. 그러고서 학습이 잘 돼 있고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머리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시간표에 따라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5년 사이에 네. 우리가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아주 굳건한 아스팔트보다 더 단단한 인프라를 깔 수가 있겠다.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탄탄한 인프라를 깔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저희들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산 시민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된 이번 정권 교체로 생각할 수도 예. 있고. 근데 이게 우리 예. 부산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신데 예.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고 음. 조금 더 넓게는 부산, 울산, 경남을 위한 일이고 조금 더 넓게는 북극 항로가 가지고 오게 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여수, 광양, 부산, 진해, 울산, 포항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게는 부산, 더 넓게는 부산, 울산, 경남, 조금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수도권이 새로운 성장 인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하게 되고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이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입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중요한 우리 청사진이고 계획이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미래다. 드리면 예.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해양 수도권이라는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을 해가지고 네. 성장 엔진 2개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통해 가지고 북극항로를 선점한 것을 통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네.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약대로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대로 실현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 강조해 주셨고